네, 6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6인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 호전의 종목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변동성 리스크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운의 박영시 전문가입니다. 수급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와운의 이효근 전문가는 현재 시장을 단기 과열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제시했네요. 자, 오늘은 와운의 박영시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로 갈수록 시장의 탄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 시장이 녹록치 않은 그런 장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 이제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이나 특히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어떤 자금 유입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없는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중소형주들만 일부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어떤 그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코스닥 시장으로 약간 이동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PMI 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면서 오후장 들어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의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파생 시장을 통해서 어떤 해칭과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급락할 상황도 아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계속 키워지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중소형 종목이나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일부 코스닥 종목들, 실적이나 최근에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쪽만 일부 부익부 빈익빈 나오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나 LED, 반도체 장비 쪽 이쪽만 일부 종목들의 어떤 편중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속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바닥 저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낙폭 과대주 중심의 어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일본 그 BOJ 양적 완화 정책 유지 소식이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국내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 부분에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좀 박스권 혹은 약보합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우리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심 섹터로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나 어떤 수출 경쟁력,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나 일부 통신주,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LED 쪽,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5 출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의 이제 A3 라인 아무래도 장비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관련 부품주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종목으로는 한국 항공우주나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 좀 힘이 보여주고 내추럴 엔드텍,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그 다음에 모바일 부품주 이제 KH바텍 이쪽으로만 좀 집중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그런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순환매에 따른 접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와운의 박영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3명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수급이 전제가 되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돌발 약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PMI 지수 부진 같은 것을 예로 드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고,
권고 투자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9% 정도 가까이 줄어든 44%로 제시됐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찾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장대진 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PMI 지수 부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원화가 약세고 엔화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내린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거래소 매도 그리고 코스닥 매수가 계속 좀 이어지는데요. 내수에 대한 실적이 좀 부담이 돼서 오히려 이제 그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좀 이동해서 조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수가 조금 이제 현재 원화 베이스를 보면은 아직까지 박스권인데 달러 베이스를 보면은 박스권은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것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소 내리게 된다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게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좋기 때문에 515포인트까지는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샀던 종목들을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중소형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요.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를 찾아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